예, 반갑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김영관입니다. 먼저 이렇게 저명하신 회사 산업 관계자분들 앞에서 자리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흔쾌히라는 말은 적어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몰라서 그랬습니다. 어, 먼저 그 1960년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설립돼 가지고 뭐 조선산업이 아예 없을 때부터 지금까지 66년간 우리 조선산업이 또 우리 해운 회사 산업 전반이 세계 최고의 자리까지 물심양면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 이영석 회장님 또 기술진 분들 또 임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사실은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친환경 전환, 디지털 전환, AI 전환에 앞서서 또 다른 66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나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고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 최근에 다녀간 전선황이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께 꼭 실현과 역경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그런 환경이 지금 주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바로 진행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KR 창립 66주년 기념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제 회사 특히 해운업계 관계자들도 많은데 어, 배를 좀 광고를 하려다가 저희들 존소는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가를 좀 그게 오히려 더 전문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제가 2016년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정해진 미래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결국 인구 사회 구조 통계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다 정해져 있다였는데 그때 집을 쓰거나 주식을 사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냥 책만 읽고 집은 못 샀는데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은 그 2019년도 말에 현대중공업 기술본부장이었고 저는 이제 제품을 총 책임지는 설계 전문가였는데 2019년도 말에 갑자기 현대사무의 생산본부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어, 2019년도 말이 상당히 현대사무한테는 희망스러운 2020년을 맞이하는 연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암울한 느낌은 코비드 19하고 이제 같이 와서 설마 그게 그렇게 커질 줄은 몰랐죠. 그러면서 2020년 넘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코비드가 시작이 되고 2021년 넘어가면서는 이제 그 포스트 코비드로 넘어가면서 이제 수주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외국인은 그 입국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물량이 늘어나는데 또 문제는 대불공단이 이제 조선 전문 공단인데 영남 지방 지역에서 물량들이 조금 블록 물량들이 조금씩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어, 급격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코비드 그러니까 2019년 전에는 일당이 한 7, 8만 원이었는데 제가 있을 때는 24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단순 노무직 불체자 일당입니다. 예, 불법 체류자 일당이 한 7, 8만 원 하던 것이 24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어, 그 인력 부족에 대한 현상이 단순히 이게 그 당시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조선업이 힘들고 어렵고 또 임금 수준이 낮아서 그렇게 해서 호황기에 있었다 나 같은 사람이 안 돌아온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때 마침 그 서울대학교의 인구학과 교수님 지금 이름이 조무슨 교수님이 인구 통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그때 제가 2021년도에 아마 그린 그림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연도별 출생아 수입니다. 그래서 베이비 붐 세대가 뭐 한 55년부터 한 74년까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올해 조금 많이 태어난다고 하지만 25만 명 전후 30만 명 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태어나고 있는데 요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추가로 넣어 본 거는 이게 아마 이제 특허를 내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태어난 분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확률입니다. 퍼센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이 급격한 고학력화에 있습니다. 급격한 고학력이고 지금 현재는 거의 80% 대학을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녹색지대가 아마도 이제 지방 제조업에 근무할 만한 대상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55년생부터 1차 베이비붐 세대는 다 은퇴했습니다. 64년생까지 다 은퇴했고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64년생부터 한 74년생까지인데 한 7, 8년 뒤면 다 은퇴합니다. 예, 다 은퇴를 하면 이 녹색을 대체 가능하냐? 대체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1980년생이 올해가 나이가 47입니다. 1980년생이 대졸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요즘 그 낀 세대가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낀 세대가 뭐냐면 80년 전후 세대거든요. 이분들이 전후 이거 베이비붐 세대들하고 이 MZ 세대 사이에 껴가지고 이분들이 역량을 엄청나게 많이 발휘를 해주고 계신 거죠. 근데 사실 대졸은 지금 훨씬 이 80년생부터 90년생까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졸이 없죠. 빨간 점선이 뭐냐면 그냥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 비율이에요. 정확하게 얘기는 서울, 인천, 경기 예, 인구 비율이 지금 50%가 넘습니다. 뭐 이제 지금 고졸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는 분들의 고졸은 8만이 안 돼요. 그럼 이분들이 지방 제조업에 근무할 만한 분들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요즘 고졸인 이유는 아버지가 잘 살았거나 본인의 아이돌 하거나 유튜브 하거나 크리에이터 하거나 펜션 하거나 이래서 고졸이지 아버지가 못 사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다 대학 학자금이 나와서 대학을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 노무직은 구할 수 없는 나라가 됐고요. 저희가 LNG선 기술을 일본에서 배워온 게 제가 입사할 때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0여 년 전, 25년에 30년 전인데 평균적으로 봐도 30년이 안 되는데 일본은 10년 전부터 LNG선을 못 지어요. 우리도 이제 LNG선 못 짓게 된 게 얼마 안 남은 거죠. 일본인들 그냥 쉽게 넘어갔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한국 조선산업은 이대로 가면 제가 볼 때는 5년 안에 뭐 무슨 문제가 생기고 10년 안에 아마 소멸될 걸로 보여집니다. 중국이죠. 작년이 저희 수주 물량이 1000만 CGT가 넘었죠. 저작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가 내리 3, 4년 올해까지도 아마 그 전소 뭐 죄송하지만 대형을 위주로 보면 풀캐파입니다. 지금 사실은 풀캐파로 수주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주를 못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중국은 작년에 뭐 약간 뭐죠 저거 중국 미국 견제 때문에 한 30 좀 줄어가지고 저희보다 3배 많이 수주했고요. 저작년은 저희보다 4배 많이 수주했고요. 3년 전도 3배 많이 수주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4, 5배 더 많이 수주하고 있어요. 저희도 최대한 수주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4, 5배를 더 많이 수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이 국영과 민영의 또 국영은 어느 정도 좀 컨트롤한다 또 민영이 또 컨트롤을 일부러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 국가적인 이 15차, 14차, 15차에 이어지는 이 조선산업의 전폭적인 지원은 저희는 지금까지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뭐 피지컬 AI까지 조선업을 주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가격 경쟁력으로 이긴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이긴다고 하면 우리가 빨리 죽는 길이죠. 그러면 한국의 조선산업은 어떻게 중국과 경쟁할 것인가가 이제 가장 큰 관건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점령당하지 않았던 이유는
글쎄요,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중국을 점령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먹어봐야 별로 도움은 안 되는데 우리가 중국한테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굳이 먹을 필요는 없었던 거죠. 저기가 중국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좀 어려운 숙제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장표를 많이 줄이다 보니까 약간 좀 건너뛰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사모에 가서 2022년도 4월 달에 사실은 2021년도 말에, 그러니까 저희가 2022년 초에 그 판교 지안시로 다 모든 연구소가 올라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HT현대 그룹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서 모든 연구소는 서울에 다 모인다가 그룹의 명제였고 방침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모에 있어 보니 연구를 서울에 했어서는 아무리 비싼 걸 갖다 주더라도 안 써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우리가 삽질하고 있는데 포크레인 갖다 줘도 귀찮다고 안 쓰고 그냥 삽질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자동화가 좀 필요한데 자동화를 남이 해준 거를 잘 안 써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고민을 해보니 본인들이 개발을 해야지 고쳤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 이제 이케아 효과라고 하고 또 뭐 DIY 효과라고 하던데 본인이 만든 거는 고쳐 쓰고 아껴 쓰거든요. 근데 아무리 비싼 거라도 갖다 주면 무겁다 무슨 핑계 대고 창고 넣어버리고 그냥 삽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자동화는 현장에서 해야 되겠다. 본인들이 스스로 해서 2022년 4월 달에 자동화 혁신센터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뭐 그 배경은 상당히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근데 이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각계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캐리지나 뭐 여러 가지 툴들인데 각계 전투라는 이야기는 서로 연결되거나 서로 통합되거나 데이터가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근데 자동화를 왜 했냐? 자동화의 첫 번째 목적은 저희가 이제 워낙 단순 노무 인력이 급격히 은퇴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데려오고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 초심자들 데려오면 기량이 뚝뚝 떨어지니까 자동화를 통해서 기량을 보완하는 역할입니다. 자동화는 인력을 줄이는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지난 3, 4년간 저희들이 외국인이 만여 명이 들어와도 그간 기술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거는 자동화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자동화가 인력을 줄인 건 아니에요. 그 어떤 초심자들의 어떤 기량들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인력을 줄이는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제 뒤에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를 하셔가지고 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예, 약간 너무 이렇게 또 아름다우신 또 여성분이 또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지고 또 AX, DX를 하는데 저는 약간 좀 투박한데 결국은 이게 뭔가 플랫폼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못하는 게 있어요. 조선소 설계도면은 아직도 LLM은 인식을 못합니다. VLM도 인식을 못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조선소 설계도면 모두 다를 아직도 AI는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선산업이 모든 것이 이 도면에서 아날로그로 단절됩니다. 중복되고 연결이 되지 않고 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따로 생산 따로 이거를 어떻게 모을 거냐 이게 이제 제일 관건이고 이제 그 당시에 기계용 CAD 카티아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NX 팀센터 이런 툴을 이용해야만 설계와 생산이 연결될 수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별로 조선에 관심이 없고 조선이 기계 시장만큼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투자할 생각도 없었어요. 마침 그때 이 지멘스가 조선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저희들이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022년 4월 5월 달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지멘스랑 조선 전용
플랫폼을 개발해 왔고요. 이 조선 전용 플랫폼은 설계부터 PLM, 그다음에 테크노매틱스라는 디지털 매니팩처링, 생산, 인도 후에, 그러니까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죠. 인도 후까지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진실도 모든 것이 연결되는 구조를 갖는 시스템이고, 이것을 저희가 지난 4년간 개발을 해왔고요. 1년여 전에 저희들이 지멘스하고 다소하고 경쟁 입찰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멘스가 선정이 되고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 계약 단계에 와 있습니다. 캐드는 NX이고, 팀센터는 PL,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고, 테크노매틱스는 이 캐드 이 제품 정보와 이 제품 정보를 이용해서 이 공장을 짓는 겁니다. 컴퓨터 안에 공장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 LNG선 한 척을 컴퓨터 안에서 짓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조선소 공장을 컴퓨터 안에 짓는 게 어렵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품이 훨씬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공장을 짓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안에서 제품도 만들고 컴퓨터 안에서 공장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4년 전에 그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이었거든요.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최근 뭐 한 1년여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 플랫폼이 그 모든 것의 기반입니다.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반이 이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서 공정을 최적화하고, 물류를 최적화하고, 그 다음에 품질을 투명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또 피드백이 돼서 선순환 구조로 지속적으로 AI와 함께 계속 정도가 올라가는, 고도화되는 형태로 돌아가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이제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제조. 저희가 이제 조선에서는 제조라는 말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디지털 생산이라고 합니다. 조선에서는. 근데 여기 이제 조선 산업, 이제 기계 산업에서는 이렇게 이미 자동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AI까지 연계되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자동차 산업은 쉽지 않습니다.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제가 갔던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LG 생활가전도 그렇고, 오픈 이노베이션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산업들은 패권 산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 산업은 우리나라가 패권 국가고요. HD현대가 패권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결국은 이 플랫폼들을 자기가 DIY를 합니다. 자기가 DIY를 하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이 급격히 발전하는 기술들을 바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하면 지금 세상은 AI 전화로 가는데, AI 전화는 그냥 아직도 뭐 유니티로 그냥 시뮬레이션, 애니메이션 하고 있는 수준인 거죠. 부분적인 AI 활용인 거죠. 플랫폼의 AI 전환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선산업은 저희들이 패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의 도메인의 지적재산권 저희들이 가진다고 보면,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넣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저희들 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코파일럿 쓰고 있고, 우리 근간에 OA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M365 다 깔려 있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멘스를 가지고 플랫폼화를 하게 되면 뭐 구글이나 엔비디아나 뭐 팔란티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들의 기술의 혁신을 다 레버리지로 조선업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장담컨대 조선산업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조선산업은
오토노머스 레벨로 보면 레벨 1, 0, 1에서 4, 5로 바로 갈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인데요. 제가 미포에 있을 때 이 동영상이 거의 한 2분 시간 다 돼가네요.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죠. 수십 수백 개의 블록으로 만들어지는 선박. 무게가 각각 수백 톤에 달하는 이 블록들을 들어올려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는 건 선박 건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때 블록과 크레인을 연결해주는 핵심 부품이 바로 러그입니다. 한 척의 선박에 사용되는 러그는 약 2,000개 이상. 현재까지 러그는 숙련된 작업자의 손으로 하나하나 제작과 재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고온 작업, 협소한 작업 환경, 무거운 소재를 다루는 현장에는 여전히 잠재적 위험이 산재돼 있습니다. HD 현대 미포는 러그 제작 현장의 안전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로봇 기반 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나섰습니다. 산업용 로봇과 자율 이동 로봇, AI,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생산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하고 디지털 제조 개념까지 통합했습니다. 단순 자동화를 넘어 다양한 형상의 러그를 완전 무인으로 제작 재생하는 AI 기반 자율 제조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축한 것입니다. 이번 러그 자율 제조 시스템은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정확성, 안전성, 생산성을 동시에 확보한 혁신적인 전환점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작업 시간 기준 약 60% 이상 단축했으며 하루 생산량도 기존의 수작업 기준 제작 20개에서 최대 60개 이상, 재생 80개에서 120개 이상까지 확대될 수 있을 만큼 효율성과 작업 안정성 모두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편차 없이 정밀하고 균일한 결과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단순한 생산량 증가를 넘어선 공정 혁신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룹사를 비롯한 동종업계 전반으로도 기술 확산과 사업화를 준비 중이며 현재는 해당 시스템에 적용된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를 7건이나 출원 완료해 등록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단순 도입을 넘어 기술을 자산화하고 시장화하는 데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핸들링 로봇 3대, 제작 로봇 2대, 재생 로봇 3대를 운영하며 절단, 정렬, 용접까지 전 공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통합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축됐습니다. 또한 자동 이동 로봇을 활용해 부재의 투입과 반출이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지게차가 필요 없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작업 방식 역시 고도화됐습니다. 2D 이미지 기반 인공지능 빔 피킹 기술을 통해 로봇이 부재를 식별하고 이를 용접 또는 절단 포지셔너로 정확하게 이송해 작업합니다. 특히 재생 공정에서는 레이저 변이 센서를 이용해 절단면의 높이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동 절단 높이를 생성하는 프로세스도 적용했습니다. 전 공정은 디지털 트윈 기반의 시뮬레이션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관리되며 이상 상태 감지 및 예지 보전 기능까지 포함해 생산성과 안전성, 유지 보수 효율을 모두 갖춘 스마트 시스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완공한 러그 자율 제조 공장은 설계, 생산, 일관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도입하여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컴퓨터상에서 구현하고 그 생산 과정을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생산성과 경제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한 번에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조선 생산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몰 DM 디지털 프로덕션 HD 현대 미포는 소규모 디지털 전환으로 실현할 작은 혁신을 넘어 디지털 생산 시스템 체계로 미래 조선소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갑니다. 작은 혁신이 거대한 산업을 바꾸는 시작.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초과되긴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조선산업을 앞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사업으로 만들 것이냐는 크게 두 축입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뱃셀입니다. 여기 이제 너무 좀 앞서가면 자율운항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일단 그 전에 일단 그 스마트십을 좀 넘어서서 배를 선박을 소프트웨어로 디파인을 하고 그거를 저희들이 독자 기술화해서 중국과 차별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퓨처 오브 심야드라고 해서 컴퓨터상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제작 환경, 생산 환경들을 컴퓨터상에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거기서 경제성을 갖는 순서대로 실제로 그 자동화를 해 나갈 것이며 그 다음에 그런 생산 최적화는 컴퓨터상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플랫폼 기반의 생산 혁신을 해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면 점진적으로 아까 인구 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변화에도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상당히 좀 급하게 해야 될 오히려 상황까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지컬 AI나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발전하고 있어서 조선산업도 충분히 인력에 대응하면서 한국에서도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중기적으로는 해외 사업 확장까지 연계해서 우리 한국 조선산업이 우리 회사 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혁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